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B 그리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전자깜빡이 회로를 그리고 회로 부품들에게 이 풋프린트 값을 매칭을 시켜줬죠. 그리고 네트리스트를 만들어서 네트리스트를 PCB 레이아웃으로 불러와가지고 로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인 아트웍 작업을 해볼 건데요. 아트웍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PCB를 만드는 이 회로를 그리는 것을 아트웍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PCB 디자인 같은 거죠.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조작법은 동일합니다. M을 눌러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R을 눌러서 회전시키고.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1번 핀을 기준으로 이 물체가 잡히기 때문에 이 딱 중앙 부분이 아니라는 거, 기준이 그것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조작법이나 단축키는 동일하니까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그리드를 50mm로 바꿔주세요. 맨 처음에 키면은 1mm로 되어 있는데 1mm보다는 50mm로 하시는 게 이제 처음에 작업하실 땐 편합니다. 나중에 뭐 기판 커지고 복잡해지면은 한 10mm 정도 놓고 사용하면 되니까 일단 이번 시간에는 50mm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품을 저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뭐 굳이 이 모양대로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을 해서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으면은 그렇게 만드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쪽 프론트 커퍼랑 백 커퍼 요 두 부위는 이제 이쪽에 PCB를 보시면은 이렇게 길이 새겨져 있는 부분이 있죠. 회로가 새겨져 있는 부분, 이 회로가 그려지는 부분이 이쪽 두 개입니다. FCU, BCU. 그러니까 정면, 후면에 회로가 그려지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좀 꺼줄게요. 필요 없는 건. 그 다음에 실크입니다. 실크 한번 이렇게 꺼보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PCB 기판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은 AT메가 328이라든지 이런 부품의 크기 그리고 부품 번호가 그려지는 부분이 실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크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스크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은색으로 반짝이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납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납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는 부분이 마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좀 꺼줄게요. 그 다음에 엣지컷. 엣지컷은 이 PCB 기판의 크기입니다. 이따가 엣지컷으로 해서 그릴 건데 PCB 기판을 만드는 크기, 잘라내는 구역이고, 그 다음에 이건 꺼주고, 요거 두 개는 이제 실제 PCB 생산하고는 좀 관계없지만 저희가 부품을 배치할 때 요 최대 외곽 사이즈를 표시를 해주는 부분이니까 요 두 개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꺼주도록 할게요. 이제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엣지컷에 놓고 선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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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만들 기판의 사이즈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저희가 한 칸의 크기를 1.27로 했었죠. 그러면은 1.27 곱하기 15 해주면은 19.5mm가 나옵니다. 상당히 작네요. 한 2cm도 안 되는 크기인데, 그 다음에 세로도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18 18이니까 1.27 곱하기 18 해주면은 한 23mm 정도의 아주 작은 기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이름이 좀 삐져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실크를 M을 눌러가지고 R을 눌러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회로를 그릴 겁니다. 회로를 그릴 때는 이쪽 루트 트랙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먼저 프론트 정면에다 그려줄게요. 정면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꺾이는 부분이 이쪽이랑 조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는 뭐 선이 많아서 좁으면 어쩔 수 없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좀 떨어질 수 있게 그려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먼저 이쪽에다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 이런 식으로 그려주는 게 조금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이런 식으로 따라서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GND 부분이죠. GND 부분을 그릴 때는 이제 나중에 어차피 커버포어를 하기 때문에 굳이 연결을 안 해줘도 되지만 이번 아래쪽에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이 빨간색 선 부분은 기판 위에, 이 초록색 선 부분은 기판 아래쪽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기판 위쪽에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이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쪽 아래쪽으로 전부 다 선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치를 잘 생각해서 그리면은 한쪽 면에다가만 몰아서 그려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간단 기판일 땐 상관없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이제 비아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비아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회로를 그려볼게요. 지금은 이렇게 딱 하면은 자동적으로 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이제 복잡해지면은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렇게 근처에 가서 여기서부터 우클릭, 지금 비아 추가를 한 다음에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비아라는 게 됩니다. 비아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바텀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막고 있던 선을 지나쳐서 여기서 다시 비아를 생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선을 그려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아는 위판과 아래판을 연결을 해주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PCB가 복잡해지면은 이런 비아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비아가 필요가 없으니까 아래쪽으로 선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선을 다 그렸으면은 이제 커버푸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버푸어를 하실 때는 먼저 그리드를 25mm로 해주세요. 그리고 Add 필드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먼저 정면에다 해줄게요. 정면을 누르고 이쪽 모서리 부분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GND, 그 다음에 확인 해서 이 한 칸, 최외곽이 아니라 한 칸 안쪽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졌죠? 이번에는 바텀에다 놓고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GND 해주고 이렇게 마찬가지로 선을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상판, 하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이 그려지는데 이 영역이 커버푸어 영역입니다. 이 커버푸어를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커버푸어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선이 있으면은 선에 전기가 흐르게 되고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기장 때문에 주변 선들이 영향을 받아서 원치 않는 전기가 흐르게 되고 그거는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노이즈를 잡아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커버푸어를 깔아서 이쪽 부분이 자기장을 흡수를 하게 되고 그만큼 노이즈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선을 줄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그라운드 영역으로 커버푸어를 설정을 했었죠.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 저희가 GND를 선택을 했었는데 GND를 선택한 이유는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위쪽 판보다 아래쪽 판을 좀 보면은 저희가 아까 이렇게 배선을 했었는데 배선이 없었죠. 전부 다 이 영역 전체가 그라운드로 묶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씩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쪽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영역 전체가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새로운 배선을 깔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노이즈 제거하고 배선을 줄여준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커버푸어는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PCB를 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커버푸어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맨 처음에 기본적으로 50mm로 설정했었는데 25mm로 줄인 이유는 이 최외곽 커팅 부분보다 좀 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커팅되는 부분보다 안쪽으로 커버푸어 영역을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줄였던 거고요. 이렇게 다 그렸으면은 이 그린 것을 이제 PCB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내보내야 되겠죠. 내보낼 때는 이쪽에 보시면은 플로트가 있습니다. 플로트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되는데
내보내기에 필요한 파일들을 선택을 해주세요. 필요한 파일은 먼저 정면, 후면, 이제 배선 부분, 그 다음에 이건 꺼주고요. 실크랑 마스크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엣지 컷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선택 안 해주셔도 돼요.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플러스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 파일 먼저 좀 선택을 해줄게요. 딱히 뭐 손대실 거 없고 파일 형식만 거버로 해주세요. 제너레이터 드릴 파일 눌러주시면은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파일 형식 맨 처음에 아마 다른 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버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딱히 뭐 설정 손대실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도 플로트 해주시면은 파일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PCB 설계를 다 하고 플로터로 거버 파일도 만들었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버 파일을 업체에다 보내면은 PCB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렇게 영상 따라하면서 만드시는 분들은 몇 장만 필요하면 되니까 아마 샘플 PCB를 신청을 하실 거예요. 이 샘플 PCB 가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드릴게요. 샘플 PCB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장에 3만원에서 5만원 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장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 최소 기준이 대부분 5장 정도예요. 근데 저희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 PCB 같은 경우는 5장을 신청해도 이제 업체 측에서 조금 공간이 많이 남으면은 몇 장 더 생산을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런 점은 너무 조그맣게 설계해서 손해봤다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좀 처음에 좀 실수를 할 수 있을 만한 거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첫째는 선하고 선 사이 간격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뭐 선이 바짝 붙어 있는 게 없는데 이제 나중에 설계를 하시다 보면은 선을 여러 개 이제 깔다 보면은 선이 이렇게 바짝 붙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 선하고 선 사이 간격이 6mm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가격이 좀 비싸집니다. 그리고 최소 3mm 이하로 떨어지면은 생산이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기준도 업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mm 이하면은 생산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고, 그러니까 6mm 정도는 해줘야지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다. 6mm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그리드를 1mm로 해놓고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 위치에는 와야 되는 거예요, 선이. 이것보다 더 가까워지면은 가격이 비싸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 자체를 배선을 할 때 그리드를 한 20에서 25mm 정도 해놓고 선을 배치를 해주시면은 그렇게 바짝 붙는 경우는 어지간하면 안 생기니까 좀 참고를 해서 이제 배선할 때 설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 자체의 두께도 조금 얇게 해줄 수 있습니다. 복잡한 거를 하다 보면은 선이 좀 얇아야지 편한 경우가 생겨요. 그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6mm보다 얇은 선을 쓰게 되면은 생산 시 가격이 오르고, 그것 말고도 노이즈에도 취약하고, 그 다음에 너무 얇은 선은 전기가 흐르다 보면은 이제 타서 끊어질 수도 있어요. 이제 5V대에선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아무리 5V라 하더라도 만약에 모터에 연결되는 선이다 할 경우는 타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웬만하면은 좀 안전하게 한 이 정도 10mm 정도 되는 두께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애초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게 0.25mm, 9.84mm죠. 이걸 놓고 그냥 설계를 해주시는 게 머리가 좀 덜 아파요. 그 다음에 또 층수입니다. 양면 기판을 설계했죠, 저희는. 근데 이제 복잡해지면은 층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4층 레이어라는 건데 이 레이어가 추가가 될 때마다 가격이 2배씩 올라요. 그러니까 2층, 4층, 8층, 10층까지 가능한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노이즈라든지 이제 내부에 그 동판의 두께가 있습니다. 그 동판의 두께도 고려를 다 해야 돼요. 엄청나게 복잡해지니까 그쪽 만약에 층수를 늘리고 싶다 할 정도로 복잡한 PCB를 설계하실 정도 되면은 아마 이런 영상 안 보시겠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층수가 많게 설계를 했다 하면은 가격이 비싸지는 거는 조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PCB 아트웍 하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뭐 차분히 따라오셨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이제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루트 트랙으로 배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하는 레이어 선택하고 애드 필드 존으로 커퍼푸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플로트로 레이어 거버 파일이랑 드릴 거버 파일을 만들어서 업체에다 보내주면은 PCB를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아마 직접 이제 뭐 하시다 보면은 약간 어려운 점이 분명 생길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확인하는 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